안녕하세요. 단란한 가족끼리 살게 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대부분은 이혼한 현 상황, 자식들 이야기 이렇게 시작하던데 저는 이혼한 게 아니라 단란한 가족이라고 저희 가족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단란하게 시댁이랑 연 끊고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언감생심, 딱 이 사자성어 그대로예요. 전 생각도 없는데 시어머님이 흑심 품고 계획하다 속내가 들통나서 아들네와 등지게 되셨거든요. 사람이 잘해주면 그 손해가 뻔하다는데 정말 그렇구나. 세상 공부도 했죠. 만약 그런 시어머님 편을 들었다면 남편하고 이혼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헌물만 열심히 켜시다 아들만 이루셨네요. 그 어이없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너희들 결혼할 때도 집이 참 넓다고 느꼈는데 이젠 아빠마저 없어서 그런지 집이 유독 넓게 느껴지네. 갑자기 쓰러진 아빠는 별다르게 손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턱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충격은 충격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아빠를 보내고 친정집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엄마가 나지막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친정이 40평대였는데 저희가 3남매였거든요. 북적북적대는 집에서 살다 하나씩 형제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내라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살았는데 그때는 좋다고 느꼈던 집이 넓어진다고 마냥 좋아했던 기억이에요. 나이 차는 언니 오빠들이 결혼하고 나니 이제 방도 하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서재로 사용한다고 철없이 굴었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집을 떠날 땐 신혼의 단꿈에 빠져 큰 집에 남겨진 부모님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같은 집에 이젠 혼자만 남겨진 엄마. 혼잣말로 푸념하듯 넋두리 하시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빈자리를 혼자 느꼈을 엄마를 생각하니 안쓰러웠어요. 엄마, 내가 자주 올게. 운동도 다니고 모임도 나가.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도 되고. 아니야. 환경이 바뀌면 네 아빠 자리도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 또다시 익숙해지겠지. 정리를 하고 온 가족이 엄마 집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엄마가 했던 말도 걸리고 전에는 생각지 않았는데 문득 집을 둘러보니 혼자 지내기엔 40평대 아파트가 좀 넓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게 사실이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자마자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나 기다렸다고요. 닭가 사돈 어른 잘 보내고 왔냐. 안 싸던 마음은 잘 다독이고 왔냐. 마음 쓰여 전화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조금 의아했죠.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저희 친정에 이렇게 관심 보인 적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생사가 달렸던 문제니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써주는 시어머님이 그동안 알고 지낸 매정한 사람,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은 아니라를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러시더니 당신이 잠깐 저희 집에 들리려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피곤하면 내일 오는데 전해줄 게 있다고요. 뭐냐고 물었지만 한사 꼭 가보면 안다는 말에 그럼 오시라 했어요. 그렇게 2시쯤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별거 아니고 안 싸던 어른 혼자 있으면 음식이나 제대로 챙겨 드시겠어? 나도 혼자 되어봐서 아는데 누구 챙길 사람이 있는 거랑 다르게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해먹게 되고 끼니 거르게 되더라.
간단하게 라면 먹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건강은 나빠지고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래. 정상이었던 사람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니까. 반찬 좀 했어? 사 먹는 건 뭐 맛있겠어? 자식들 다 정신없어서 안 싸든 챙길 사람 없을 것 같아. 내 밤새 사골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다. 너도 힘들겠지만 안 싸던 냉장고에 가서 넣어주고 와.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걱정된다며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신도 혼자 된 적 있기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아무리 자식들이 신경 쓴다 해도 혼자 있으면 끼니거리기 일쑤고 밥 안 해먹기 시작하면 정신건강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저희 엄마를 걱정하셨어요. 당황도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사실 크고 빈 집에 혼자 남을 엄마가 적적해서 쓸쓸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도 음식 못 해먹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워낙 요즘엔 어플 하나를 시켜 먹기도 하고 엄마 집 바로 앞에도 반찬 가게 있으니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열년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살갑지 않은 시어머님, 저희가 뭘 하던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특히 저희 친정에도 그간 명절에 안부 전화 한 번 안 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깊은 속내가 있을 줄 누가 알았나요? 어머님,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른이니까 당연히 밥은 챙겨 드신다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여자들이 다 그렇다. 자식들이 있으면 자기 새끼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고 싶어서 살밥같이 일어나 반찬 하나라도 더 해. 자식들 결혼시키면 내 배는 안 고파도 하나 남은 서방님 배고플까봐 일단 밥은 안 친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뭐 안 해먹게 돼. 평생을 누구 챙기다 보니 집에 챙길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 뒤치다거리만 평생 하고 나니 정작 나는 사라지는 거야. 이제 뒤치다거리 할 사람 없이 내 몸 하나만 건사면 되는데 말이야.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나를 돌본 적 없으니 어떻게 돌보고 챙겨야 하는지 그거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야. 당연한 거야. 경험 안 했으니 누가 아노. 그래도 내가 먼저 해봤으니 챙기는 거지. 아빠를 보내고 허전한 마음이 아직 식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휘몰아쳐서 해야 할 일을 끝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혼자 남은 엄마의 끼니 걱정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무심하게 지내온 세월이 다 필요 없을 만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공감도 되었거든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꽁돈이 생겨도 가족 생각, 자식과 남편 생각을 하지 이 돈으로 내가 쓰고 싶다 생각을 못하니까요. 누군가를 챙기는 게 익숙해지니 정말 우리 엄마도 스스로 챙기는 게 어색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잘 안다고 밤새 사골 끓이고 다른 밑반찬 만들었을 그 마음이 참 감사했죠.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며 나누고 사는 거지 별거 있냐고 웃으시는 시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알아온 분과 전혀 다른 분 같았습니다. 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또 왔어? 아니, 이건 또 뭐고? 이거 밑반찬. 시어머님이 엄마 가져다 주라고 어제 밤새 만드셨대. 여자들 평생 자식이랑 남편 뒷바라지하다 막상 자신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밥도 제대로 안 해먹는다고. 시어머님도 전에 시아버님 보내고 한동안 고생하셨나 봐. 뭐 챙겨야겠다 정신 들었을 땐 이미 건강도 많이 약해진 상태라 하셨어. 경험해보니 지금 이 시기 입맛 없어도 잘 해먹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냐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고 오래. 우리 시어머님 정말 내가 다시 봤다니까? 생각지 못한 시어머님의 배려에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과분하다며 이런 마음을 받아도 되는지 싶으면서도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따뜻해서 잘 버텨야겠다고요. 냉장고를 열고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을 넣으면서 장례식장에 가 있는 동안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까지 싹 다 정리했어요. 그 며칠 사이 나물들을 쉬고 먹다 남았던 야채들은 다 물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사골도 끓여주셨지만 미역국이나 묵국도 해주셔서 밑반찬이랑 먹는다면 며칠은 크게 반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특별하게 장 봐드릴 건 없을 것 같아 냉장고만 정리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예,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도 너를 혼자 괜찮겠니? 내 생각에는 니네가 모시고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야 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너희가 바로 옆에 살아서 혼자 있어도 타격이 덜했는데 사도 너로는 아니잖아. 같은 지역에 살아도 차로 3, 40분 거리면 쉽게 오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사람 빈자리도 채워지는데 이렇게 자식들 다 멀리 있으면 혼자 척척해서 어쩌노.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흘렀을 무렵 시어머님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엄마랑 함께 사는 거 어떠냐고요. 저희 신혼집은 시어머님네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자식들로 다 멀리 살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저희도 3, 40분 거리니 괜찮겠냐고요. 10년 전에도 마음고생을 했던 시어머님은 나이가 들면 사람 보내는 거 더 어려운데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말하기도 했지만 괜찮다 하셔서 진행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또 먼저 배우자 보내셨던 시어머님 입에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지금 안 싸던 마음이 어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아니라 해도 함께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엄마, 우리 합가할까? 합가? 같이 살자고? 이제 와서 왜? 나는 괜찮다 해도 석철이도 있는데 함께 살면 편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철 씨는 뭐 엄마랑 살아도 크게 문제없는 사람이고 그건 엄마도 알잖아. 아니, 시어머님이 엄마 혼자 있는 거 계속 마음 쓰이시는지 걱정하시네? 당신은 시아버님 보내고 그나마 우리 신혼집 옆이라 우리 보고 지냈는데 엄마는 가까운 자식이 난데 그마저도 차로 3, 40분 거리니 쉽게 봐주겠냐고. 사실 나도 자주 온다고 했는데 거리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내일 일찍 와야겠다 생각하게 되잖아. 같이 살면 아침 저녁 얼굴 보니 걱정은 덜 할 테고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엄마와 이야기를 하며 아예 합가하는 걸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시더라고요. 오빠도 근처로 이사 오시던 합가하던 엄마 혼자 도는 거 신경 쓰인다고 말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까지 합가 이야기를 하니 살짝 웃음을 지으시더니 혼자 살 팔자는 아닌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내심 싫다고 하겠다 생각했는데 싫은 기색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셋이지만 제가 막내라 저와 엄마 사이가 더 각별했거든요. 엄마가 결혼을 일찍 해서 오빠랑 언니도 일찍 낳았어요. 남들은 30대 후반에 한창 재밌다는데 엄마는 이미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 삶의 재미가 없었다 해요. 치열하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는 그 순간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쯤 저를 임신하고 출산하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애착이 있었다고요. 어느 정도 이뤄놓고 나니 오빠랑 언니 키울 때 못 해줬던 거 저에겐 다 해주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나야, 너랑 석철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지. 아들이 함께 살자는데 나는 사실 아들 내외보다 너네가 더 편하니까. 엄마도 의외로 긍정적 반응을 비쳤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자고 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어느 자식이랑 가까이 또는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건 저라고요. 순간 시어머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TV에서 보던 것처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가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그렇게 살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은 엄마가 막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라 살갑게 보는 사람이에요. 무뚝뚝한 시어머님과 다르게 작은 거에도 감사하며 표현하는 저희 엄마에게 정말 제가 봐도 또 다른 형제가 생긴 것처럼 잘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문제를 꼽자면 어디서 사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엄마 집에 들어오기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했거든요. 저희 집은 당장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이 크면 좁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오느냐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아예 엄마 집으로 다 옮기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이들 학교 문제도 걸리고요.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안사돈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니? 네, 어머님 말씀 듣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마지못해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빠랑 함께 살자고 계속 말해서 이왕이면 딸이 더 편하다고요. 그래, 내가 뭘 했냐. 부모 마음 다 같은 거라고. 며느리보다 사위가 잘하면 사위가 편하지. 잘 생각했다. 그럼 니네 집에서 모시고 사는 거지. 시어머님은 당연히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전학 보내는 거 아이들 정세에 좋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 저희 집 평수가 20평대 후반으로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 사는데 조금 불편해도 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집이 좁아 불편해질 수 있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몇 년 뒤 문제를 왜 지금부터 고민하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렇게 사서 고민을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다박하셨죠.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던 곳에 살면 더 생각나고 추억들과 겹치지 않냐고 저에게 생각이 짧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안해질 정도로요. 이래서 자식들 다 키워봤자 내 옆에 등 긁어주는 남편이 더 낫다는 거야. 자식들은 지들 생각밖에 안 하거든. 닭가 싸더니 지병으로 지내다 먼저 가신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먼저 가셨으니 안 싸던 속내가 오죽하겠어? 그 집에 같이 살아봐. 아이고 이 양반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 왜 안 들겠냐고.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다며? 막말로 죽은 사람 따지 한 집에서 살 거야? 보내드릴 사람은 보내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사던 정신건강 때문에 같이 살라고 말하니깐 이렇게 자식들은 지 앞길 걱정하고 이래서 자식들 키워봐야 다 쓸모없다는 거야. 어찌나 절 앞에 두고 다박하시는지 무안해졌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더 넓으니 리모델링해서 그 집도 좋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이기적인 생각인가 싶었거든요. 엄마도 이사를 갈 생각은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시어머님 말대로 생각에 짧았나? 아차 싶을 정도였죠. 저희 동네가 아파트 단지인데 살다가 좋으면 애들 학교도 전학 안 시키고 넓은 평수 골라서 가면 되는 건데 왜 5년 뒤 걱정을 미리 하면서 뜸을 들이냐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사 간다 생각했으면 안 싸던 마음도 이미 떴을 텐데 속 없다고요. 원래 저희 시어머님 성격이 불도저처럼 무언가 밀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 이사를 종용하는 것처럼 진두지휘하시니 잠자코 듣고 있다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내가 내 엄마 모시고 사는데 자식들 키워 쓸모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튼 니네 집에 모시고 살아. 안 싸던 내로 들어가면 안 싸더니 너네 모시고 사는 느낌 들 거 아냐. 지금까지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했으니 이제는 자식들 도움받고 사시면 되는 거지. 너네 새 아파트라 새로 손볼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 하나만 비우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 얼마나 편해. 너네 말대로 사돈 혼자 사니 적적하니 너네 집에 모시고 살아.
연륜 무시 못한다고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완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집으로 간다면 손볼 것도 많고 버리고 새로 사고 꾸며야 하는데 너희가 사는 곳이 새 아파트라 크게 손볼 게 없었거든요.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서 방 하나가 놀고 있는데 그 방에 기본적인 것들 새로 사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사 오면 되는데 제가 너무 속없이 군다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수긍이 되는 거 있죠? 그런가? 일단 이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도 되고 엄마 집 세주고 몇 년 뒤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너무 이사도 안 가고 한 집에 오래 살 생각을 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싶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랑 살라고 배려해 주냐며 당신 같은 분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의 옥시도 감사하다고 답했죠. 그렇게 시어머님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지갑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애 용돈 준다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두셨는데 그러곤 시이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느라고 다시 넣는 걸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더라고요. 빠르게 따라 내려갈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잡고 2층으로 부랴부랴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 1층 현관을 빠져나가는 시어머님을 불러세우려고 어머니라고 큰 소리를 치다 이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호호, 그렇다니까? 친정엄마랑 살라는데 누가 싫다 해?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죠. 워낙 큰 소리로 보란듯이 자랑삼아 깔깔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도 하고 전화를 끊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누구랑 전화하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오자마자 동네가 떠나가라 격양된 목소리로 이러시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얼핏 들었을 때 그 뉘앙스는 단순히 저희 엄마가 걱정돼서 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들어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대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마랑 살라고 등 떠밀더니 무슨 속내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오자마자 보고하지 싶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줄이고 어머님 근처로 가까이 갔어요. 시어머님은 당신이 하신 일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시는지 목소리가 한껏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 말고도 주위에서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시어머님을 뒤쫓았습니다. 얼마나 전화에 집중하시는지 주변은 하나도 신경 안 쓰시고 당신 할 말만 주구장창 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석희야. 너는 네 엄마 말만 듣고 있어. 안 싸던 네 오빠네로 가면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세를 주거나 팔아야 하잖아. 그 집 남 주면 뭐해? 시어머니가 이렇게 친정엄마 모시고 살라고 큰밥 먹고 배려해줬는데. 안 그래? 지도 사람이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없는 요구해. 없는 집 빛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집 신의 신혼집으로 해달라는데 부당한 요구야? 그래도 내 양심은 있어서 네 오빠 집은 새 아파트니 오래된 사돈네 아빠도 달라고 할 건데 지가 안 주면 어쩔 거야. 뒤따라가며 시어머님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 집을 신우 줄 생각을 하다니요.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준비 중인데 집값은 내려갔는데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서 생각보다 지출이 크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세를 구해줄 형태는 안 되는 시댁.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엽 신우. 시어머님이 엄청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어디서 집에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빈집 있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그러셨는데 그 빈집이 저희 엄마 집이었네요. 신우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하늘나라에 간터라. 아빠 쓰러지기 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연관성을 짓지 못했어요.
어쩐지 결혼 초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친정아빠 살아생전에도 신경 안 쓰시다.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 쓰셔서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당신도 혼자 되어 보니 그 마음 알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 걱정하는 척 밤새 음식을 하면서 당신 딸 집 생긴다고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 음식 쪼르라니 엄마 갖다 드리고 잘 챙겨 드시라고 했으니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억울해 눈물이 다 났으니까요. 진짜 나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할까 싶었습니다. 막말로 엄마가 저희 집에 와도 저희 집은 아빠 유산이잖아요. 엄마 혼자 남았을 때 자신 눈치 안 보고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수수한 엄마 돈이요. 자식들도 그걸 아니까 넘보지 않는데 어디 사돈이 그걸 넘보나 싶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섣부르게 아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모르게 다른 꿈꾸기가 있었으니 저에게 그 속내를 보일 거라 생각 들었거든요. 저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 엄마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을 테니 두고 보자 이를 갈며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 지갑 거기 있니? 네, 어머님. 어머님 지갑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뛰어나갔는데 어머님 안 보이고 전화해도 계속 전화 중이시라 두리번거리다 집으로 올라가라던 참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 시어머님 뒤따라 나갔는데 보이지 않아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버스 타고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따라오면 될걸 눈치가 없다고 핀잔 주셨어요. 시어머님이 쉬느랑 어째나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 집 탐내시던지 그렇지 않아도 버스 정류장 따라가며 지갑 드리려 했다는 말 나오는 거 참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 지갑을 전하고 오는데 별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꺼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돈 너네 집으로 오면 원래 사돈 살던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집이요? 세 주려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 엄마가 사셔도 용돈 필요할 테니 월세 놓아서 엄마 용돈 쓰려고 해요. 니넨 형제들 많아서 어머님 용돈 원래도 넉넉하신 거 아니니?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용돈 쓰시지 말고 석희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는 거 뻔히 애먹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석희한테 쓰라 해라. 이런 꼭 이 시애미가 말로 하지 않아도 네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영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말하마. 사실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랑 별다르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순간 나온 생각이 엄마 집에 월세 놓고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면 엄마 용돈으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님은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며 못 믿어온 티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이 3명 다 안정적으로 살아서 용돈 넉넉히 타 쓰시는 걸로 아는데 꼭 월세까지 내 그 돈 받으셔야 하냐고요. 형제 좋은 게 뭐라고 그 집 신혼집 구하지 못한 신호한테 주는 거 어떠냐고 제 의사 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당황했죠. 사돈님은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요. 심지어 저희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인데 제가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웃기고 대놓고 그러나는 시어머님 심보도 솔직히 나쁘다 생각했습니다. 아가씨요. 아가씨 아직 집 못 구했어요? 그때 어머님 알아서 해주신다고 걱정 말라셔서 전 집 구한 줄 알았죠. 아가씨가 저희 엄마 집에서 살 거면 엄마한테 시세보다 적게 받으라고 말인해둘게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형제 좋은 거 뭐예요. 시세보다 다행히 적게 받고 사용하라 했죠. 정말 그랬어요. 중간에 제가 시어머님 검은 속내를 알았지만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집 걱정하는 신우에게 시어머님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 말고 있으라고 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검은 속내 알고 나서 걱정 말라던 그 집이 저희 엄마 집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그래도 순순히 당할 수 없으니
제 집이 아니니 꽁으로 줄 수 없고 시세보다 싸게 내줄 생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40평대 시세 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몇 억의 월세도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탕감해도 이득은 이득이니까요. 같은 돈에 20대 초반에도 어렵지만 오래된 연식이지만 10년 전 저 결혼하며 집 나올 때 이미 리모델링해서 사실 도배만 하면 집 컨디션 괜찮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아니 얘 어느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랑 사는데 그러라고 하니? 사돈 혼자 살기 척척하니 내네 집에서 모시고 살라고 먼저 페프 있게 베풀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 월세 얼마 한다고 석희한테 받으려고 해? 그지 그냥 석희 줘. 내가 너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어. 나를 모시고 살라고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해야 할 도리 다 필요 없다잖아. 너도 나도 이득인데 애가 왜 이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해? 그러면 제가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 엄마 집인데 신어주고 말고 하는 거 제 권한 아니잖아요. 솔직히 엄마 집 40평대라 신혼집으로 하긴 넓어요. 부식이라 요즘 평수보다 실내가 넓게 나오기도 했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라 해요. 어머, 그러니? 그게 더 편하겠어. 친정엄마 집은 저희 집이 아니니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우집이 필요하면 저희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집으로 가겠다고요. 근데 시간은 필요하다 했어요. 아빠가 있던 짐 다 빼야 하고 신우가 들어가 살았다면 한 가정이 사는 거니 별다른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저흰 다르니까요. 엄마랑 저와 남편이 두 가정이 함께 살려면 불편하지 않게 구조 변경을 해야지 싶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언제 이사해도 했어야 했는데 아직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 아예 엄마 동네에서 놀러 살려 했죠. 고민하던 여러 가지 대안 중 시무가 속 터놓고 엄마 집을 달라 하니 차라리 제 집을 가져가라 한 꼴이 되었지만요. 진행 찹찹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2달이 걸리고 저희가 엄마 집으로 이사 가면 신우가 신혼집 꾸밀 준비를 하기로요. 그렇게 리모델링이 끝나고 저는 엄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예쁘게 꾸며져 저도 남편도 그리고 엄마도 모두 만족했죠.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아니, 2사람일까요? 예, 집 비밀번호 뭐니? 비밀번호요. 그래. 얘는 집 이사 가면서 비밀번호는 왜 바꿔서 번거롭게 전화를 하게 만드니? 집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가전이나 가구 들여오려면 사이즈도 재고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 집 이제 팔아서 남집이에요. 비번 바뀌는 게 당연하죠. 저도 비번 몰라요. 인테리어 바꾸고 들어온다더니 굳이 와서 비번 바꾸고 갔나 보네요? 엄마 집으로 이사 가고 오후에 시어머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사는 잘했니에 대한 제 안부는 하나도 없고 제 집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쓸데없이 비밀번호 바꿨다고요? 쓸데없다니요. 오히려 제가 반문했어요. 그 집 매매로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이 그럼 비밀번호 바꾸기 전 사람도 아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겠냐고요. 엄마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 저희 집 매매로 내놨거든요. 기간이 넉넉해서 집 파는 날짜가 어긋나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신기하게 인테리어 끝나는 날이랑 엇비슷하게 집 매매일이 결정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 집 파는 거니 알려줄 필요 없었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 중간에서 신우만 시어머님이랑 며느리 싸움에 새우동 터졌네라고 신우 편들거나 안쓰러워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저는 이 신우도 괘씸하거든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저에게 전화 하나도 안 하고요. 저 만나서도 이렇다 할 말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 저 피하기 바빴죠. 자기는 이런 거 안 바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원해서 마지못해 한다는 뉘앙스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정말 날로 꿀꺽 먹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 집 팔아서 이득을 챙길 만큼 없이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은행빚도 다 갚았겠다. 명의는 제 앞으로 두면 되니까 월세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당연하게 내놓으라는 시어머님도 별로지만 그걸 냅다 받아먹으면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신우. 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러려고 2달 시간 달라는 거였냐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사돈이 니네 집 들어왔으면 중간에 시간 비지 않고 모든 게 해결되었잖아.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처음에 다 꿍꿍이가 있었지. 아이고, 우리 석희 어떡해. 결혼이 코앞인데 나 몰라. 네가 일 저지르고 네가 해준다 했으니 네가 해결해. 전화로 어찌나 역정을 내시던지.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다 빼앗을 정도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하나도 묻지 않길래 저 역시는 남편에게 하나도 말 안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당신 아들하고 시어머님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가끔 사연을 들으면 아들 말하기 시어머님들이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 갈라놓던데 어찌 보면 저희 시어머님은 반대셨습니다. 아들은 정말 당신 배 아파서 난 자식 맞아 할 정도로 큰 관심 없었거든요. 반면 신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티가 날 정도였죠.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당신 주소 왔냐고 결혼 초에 말했을 정도니까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님 밑에서 살아서 저희 엄마 지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결혼 10년이 되니 정말 막내 아들이 된 것처럼 살갑게 굴게 되었지만요.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들더니 엄청 화를 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 안 해주고 결혼 초 힘들 때 10원 한 장 도와주지 않더니 신우한테만 그러냐며 5만 정 다 떨어진다 말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너무하다는 남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때문이죠. 괜한 분란을 일으킨 걸까. 저랑 엄마 옆에 두고 시어머님이랑 전화로 큰 언쟁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이제 엄마 속마음을 안 것 같아. 그래도 나 자식이라고 엄마가 나 챙기지 않아도 아빠 대신해서 엄마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자라면서 엄마가 눈길 한 번 안 뒀어도 나는 아들이니까. 엄마랑 아들 사이 살가운 집 몇이나 된다고 그러라니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알겠다. 나는 처음부터 엄마한테 자식이 아니었던 거지. 엄마는 석희 안쓰럽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건 늘 석희지. 석희만 자식이니까. 오히려 잘 됐어. 엄마 이제 나 없는 셈 쳐. 지금껏 안 그러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러고 살 필요 없어. 앞으로 지영이한테 전화할 것도 없고 엄마가 장모님 모시고 살라고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장모님 조른 거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어. 끊을게. 저와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기 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님이 내가 내 자식 살 길 터준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엄청 남편한테 뭐라 하셨거든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자식이면 남편도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전화로 개거품 울며 막말하시는 시어머님에게 자식은 누가 봐도 신우 하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가 나고 저 보기 창피하다며 언성을 높이던 남편이 오히려 마지막엔 차분히 말했어요. 잘 지내시라고.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대한 보답은 결혼하고 할 만큼 한 것 같다고요. 더 이상은 안 하겠다며 연을 끊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안아주는 것뿐이었죠. 지영아, 미안해.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네. 나는 우리 엄마가 장모님 챙겨주시고 마음 써줘서 동변상련이라고 장모님도 혼자 남으니 엄마 혼자일 때 생각났구나 싶으면서도 이제 나도 자식이라고 나도 신경 써준다 생각하고 내심 기뻤어. 그래서 그럴까?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나는 이제 장모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야. 어머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까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놀이방이 생겼다고 안쪽에 들어가 한참 놀던 저희 애가 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아마 다른 사람이 봤다면 투생집 같다고 오해했을 정도니까요. 신기하게 아빠 돌아가셨을 땐 슬펐지만 긴가민가 감이 안 왔어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시니 실감이 나지 않아 꿈이야 생시야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랑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마음으로 엄마한테 장모가 아닌 어머님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는지 아니까 시어머님한테 연 끊자고 말했던 그 마음을 짐작하니까 슬펐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도 아빠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꿔갔습니다. 시어머님이 하신 말 하나는 맞았구나 싶어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이요. 배우자 빈자리의 허전함을 사위, 아니 이젠 막내 아들이 채우게 되었으니까요. 그간 자라며 시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 준다고 엄마는 요즘 신났거든요. 그렇게 저 요즘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도 저 서재에 들어와 사연 쓰는데 요즘 막내 아들 즉식 해준다고 콧노래 불러가며 음식하시네요. 저도 이만 마무리하고 도우러 가야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